그 겨울 새벽, 교실 바닥에는 녹은 눈물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쇼와 끝내 꺼지지 않았던 조선의 불빛. 서울의 겨울 새벽은 사람보다 추위가 먼저 깨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닭도 울기 전인데 골목 공기는 이미 얼어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는 밤새 내린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처마 끝에는 녹담한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멀리 어디선가 새벽 장사 준비하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나무문 여는 소리, 쇠그릇 부딪히는 소리, 마른 기침, 짧은 한숨, 그리고 다시 긴 침묵. 그날도 그랬습니다. 작은 교실 안에는 등잔불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불빛은 아주 약했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스쳐도 꺼질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냄새가 천천히 섞여 있었습니다. 젖은 외투 냄새, 눈 녹은 흙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묵은 칡 냄새, 희미한 먹물 냄새, 그리고 밤새 식어버린 차 냄새. 윌리엄 쇼는 창가 가까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마디는 붉었습니다. 조선의 겨울은 사람 손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 저 어두운 골목 끝에서 학생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눈은 아주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끝도 없이 골목 위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눈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윌리엄 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가까워졌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누군가 교실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망설이는 기척만 남아 있었습니다. 끽! 한참 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문 앞에는 어린 학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 위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끝에서도 녹은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툭! 툭! 학생은 안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문턱 앞에 그대로 멈춰서 있었습니다. 방 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젖은 신발 때문이었습니다. 눈 녹은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입술을 조금 깨물었습니다. 괜히 미안했던 것입니다. 교실 바닥을 더럽힐까봐. 윌리엄 쇼는 아무 말 없이 날로 가까운 자리를 조금 비켜주었습니다. 학생은 그 움직임을 보고도 쉽게 걸어오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운전 타는 소리에 묻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었습니다. 끝까지. 학생은 젖은 신발끈을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끈 한쪽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얼어버린 손으로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젖은 끈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윌리엄 쇼는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른 척 해주려는 사람처럼. 그는 괜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사각. 얇은 종이 소리가 방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학생은 겨우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 끝은 젖어 있었습니다. 발등도 붉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급히 발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그저 등잔 옆에 놓여있던 작은 천 조각을 조용히 책상 끝으로 밀어두었습니다. 학생은 바로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친절 하나에도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방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멀리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짝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끽! 그리고 다시 침묵. 그날 교실에는 학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 아이들은 모두 조용히 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소매 안에 숨겼고 누군가는 계속 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추웠기 때문입니다. 창가 쪽 학생 하나는 자꾸 기침을 참았습니다. 짧고 마른 기침. 참으려 해도 새어나오는 기침. 윌리엄 쇼는 읽던 문장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컵 하나를 천천히 밀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학생은 바로 손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 컵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학생은 한참 뒤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워 보여서 운전불마저 더 약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은 아주 천천히 입김을 내쉬었습니다. 컵 위로 작은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장면을 윌리엄 쇼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 저 작은 온기 하나가 그 아이 하루의 전부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수업은 아주 조용하게 이어졌습니다. 학생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한 줄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마치 그 문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처럼. 밖에서는 바람이 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끽! 잠잔불이 또 흔들렸습니다. 불빛 그림자가 벽 위로 길게 번졌습니다. 학생 하나가 몰래 손을 비볐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연표 쥔 손에 입김을 불었습니다. 짧은 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임면 소리만 남았습니다. 윌리엄 쇼는 학생들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갈라진 손등, 헤어진 손, 젖은 바짓단,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눈, 그 얼굴들을 그는 쉽게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 저 아이들이 너무 일찍 침묵을 배워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겨울은 아이들에게도 조용함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수업이 끝났을 때도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신발을 다시 신고 얇은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누군가는 문 앞에서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밖이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나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길었습니다. 눈 덮인 언덕길, 미끄러운 골목, 어두운 계단. 학생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하나둘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발소리는 한동안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멀어지는 눈길 소리. 윌리엄 쇼는 그 소리를 오래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 교실 안에는 이제 그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더 작아졌습니다. 방 안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두고 간 책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구겨진 종이, 닳아버린 책 모서리, 번져버린 먹물 자국. 그는 손으로 책 표면을 조용히 쓸었습니다. 마치 사람 등을 다독이는 것처럼. 그러다가 책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오래. 창밖에서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문짝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끽!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든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짧은 문장 안에 한 학생의 겨울이 모두 들어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배우고 싶다는 말 하나를 붙들기 위해 누군가는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고, 누군가는 새벽 눈길을 걸어야 했고, 누군가는 젖은 신발로 언덕을 올라야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종이를 접지 못했습니다.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아이 기침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긴 침묵. 윌리엄 쇼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가장자리에는 성에가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성에를 조금 닦았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조선의 겨울 골목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불빛 몇 개, 눈 덮인 지붕, 그리고 늦게까지 걸어가는 작은 그림자들, 학생들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 그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오래. 떠날 수 있었습니다. 더 따뜻한 곳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훨씬 편한 삶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남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창밖 바람이 다시 문을 흔들었습니다. 등잔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으로 불빛을 감쌌습니다. 꺼지지 않게 하려는 사람처럼.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교실 안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등잔 기름도 거의 다 타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아주 작아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천천히 모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땅의 겨울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창밖에서는 눈이 아직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끝도 없이.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실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앉았던 자리, 조금 기울어진 의자, 누군가 두고 간 연필, 책상 위 작은 물자국,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사람 온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둔탁하게 울리는 소리. 도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교실 안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윌리엄 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실 가운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광전불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앉았던 자리를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창가 자리, 난로 옆자리, 맨 뒤 조용한 자리, 그리고 늘 늦게 들어오던 아이 자리까지. 그 시선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아직도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사람은 이상합니다. 큰 말보다 작은 기다림으로 기억될 때가 있습니다. 윌리엄 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늦게 오는 학생을 기다리고, 돌아오지 못한 학생을 걱정하고, 젖은 신발을 모른 척 바라봐 주던 사람. 그는 늘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머물렀습니다. 추운 교실, 젖은 골목에, 가난한 학생들 곁에, 그리고 끝까지 조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억은 설명으로 남지 않습니다. 냄새로 남습니다. 젖은 외투 냄새, 눈 녹은 흙 냄새, 낡은 책 냄새, 그리고 오래된 교실 공기. 윌리엄 쇼를 기억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아마 그런 겨울 냄새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말보다 먼저, 거창한 업적보다 먼저, 그 겨울 새벽. 끝내 교실 불빛을 끄지 않던 한 사람의 숨처럼.